현재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행동을 시작하자 암담했던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베티라고 합니다. 저는 CNN 소속의 현장 특파원이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매일같이 밤샘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LA에서 발생한 산불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팰리세이즈 화재와 이튼 화재라는 두 가지 주요 화재가 겹치며 LA 전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미국은 산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소방인력 및 다른 주위 구급대원들까지 전부 급파했으나 이번 산불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산불과 더불어 허리케인급 강풍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했고 이러한 강풍으로 인해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밀려나 소방대원이 불길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심지어 돌풍은 불씨를 멀리까지 퍼뜨려 새로운 구역을 점화함으로써 화재를 악화시키기까지 했어요. 물론 LA의 가뭄 문제도 하나의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건조로 인해 식물이 매우 건조하고 가연성이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LA시의 소방예산 축소로 인한 제한된 소방자원으로 인해 이번 산불은 괴멸적일 정도로 강력한 피해를 내고 있는 거였죠. 특히나 저는 특파원으로서 취재가 허용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를 이어갔기에 이번 산불에 더욱 생생한 장면을 송출할 수 있었는데요. 온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고 엄청난 밀도의 연기는 태양까지 가려서 도시의 섬뜩한 기운마저 들이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불길은 칼라바사스 외곽을 따라 20-30피트 상공으로 뛰어오르며 반경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불길은 시속 70마일까지 돌풍을 일으키는 산타하나 바람에 의해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기에 소방관들의 지속적인 물줄기에도 불길은 오히려 더욱 번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괴멸적인 재앙에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대피소는 만원 상태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던 집을 통째로 잃고 말았고 약 5,00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었음에도 산불은 사정없이 번질 뿐이었죠. 특히나 LA의 우드랜드 힐스의 집들은 전부 그을린 잔해더미로 변해 나무 골격만 남아있으며 자동차는 전부 차도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면 음산한 배경에 더해 섬뜩한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듯 전국적으로 초토화된 LA지만 유독 한 곳만은 마치 불길이 겁을 먹고 피해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바로 한인타운이었죠. 다른 곳은 전부 잿더미로 변했지만 오직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만큼은 약간의 그을음만 있을 뿐 주위의 인류 멸망 상황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보에 저는 곧장 한인타운으로 취재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한인타운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한인타운은 정보대로 너무나도 멀쩡했고 오직 이곳에서만큼은 LA 전역에 배치되어 열심히 소화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특파를 다녔던 LA 전역의 지옥을 연상케 하는 화재 현장들과는 달리 오직 한인타운만큼은 화재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이러한 한인타운만의 비밀을 찾아내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LA의 건조한 기후와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을 오래전에 간파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한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미국 어디를 가봐도 전부 목조형 주택으로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지만 오직 한인타운의 건물들만은 콘크리트와 벽돌, 처리된 목재와 같은 내화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져 있었거든요. 또한 지붕은 금속이나 점토 타일과 같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 불씨가 구조물에 발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이미 화재 위협이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활성화하여 물이나 화재 방지 솔루션을 건물 주변에 뿌릴 수 있는 스마트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한인타운 곳곳에 설치한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한국인들이 설치한 밀폐형 환기 시스템은 불씨가 다락방이나 지하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내부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오직 한국인들만은 마치 이러한 대규모 화재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사전에 완벽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LA의 기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규모 산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한국인들은 그저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들의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오히려 미국인들이 바보같이 안일한 태도를 보였기에 이러한 대참사에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특히 LA 지역의 경우 기후 특성상 산불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LA 대부분의 건물들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형 주택으로 건설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주택은 처리되지 않은 목재나 아스팔트 지붕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지기 때문에 불씨와 화염에 매우 취약한데 LA마저 그러한 전형적인 미국의 집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미국 및 LA의 많은 건물들의 경우 화재 안전보다 미적 매력을 우선시하여 방어 공간이 제한된 밀집된 주택을 건설해 놓을 뿐이었기에 이러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되기만 했죠. 심지어 LA는 실제로 산불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본 이력이 있음에도 도로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좁거나 계획이 잘못되어 소방 차량의 접근을 방해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지역사회는 이러한 잘못 설계된 도시 구조를 간파하고 자발적으로 비상 접근을 위한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산불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개방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등 정말 천재적인 성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 이러한 대참사를 피해갈 수 있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재난 대비에 대한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교육관을 공유하는 한인타운의 한국인들도 정기적인 화재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이들은 실제로 소화기, 구급상자, 마스크, 그리고 소방도구를 갖춘 지역 보관소를 유지 관리하며 이러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불길은 자신들 스스로가 잡으며 초동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다육식물과 알로에 같은 내화식물을 심어 화재 확산에 대한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모여 죽은 나뭇잎과 마른 풀, 잔해를 치우며 혹여라도 건조한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를 예방했다고 했죠. 분명히 만약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반이라도 따라했다면 이번 화재가 이토록 괴멸적인 피해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재난 대비를 위한 공동의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는 더욱 커지기만 했던 거였죠. LA의 많은 지역에서는 화재의 강한 조경이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우선시하지 않았고 죽은 초목과 마른 덤불,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집을 둘러싸고 있어 산불의 연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미국인들은 나 대신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국인들처럼 남을 위해 솔선수범의 노력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산불에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였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이번 화재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LA 한인타운 지역 담당 미국인 공무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추가적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안 그래도 화재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 같은 사람은 난생 처음 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은 전부 겁쟁이의 바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산불 같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정기적인 훈련까지 하며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해요. 미국인들은 지역 소방서와 같은 정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불 예방과 완화가 개인이 아닌 당국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불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예측할 수도 없으니 예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 LA 산불로 인해 미국인 거주 지역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들은 불길이 덮치자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조차 몰라서 도망가기 바빴고 지역사회에 경고를 주는 것은 전부 뒷전이었기에 초동 조치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극심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에 기여하는 집단 책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사전에 훈련한 대로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약한 불길을 제압하며 시간을 끌어줬거든요.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한인타운 지역이라도 불이 아예 안 난 건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LA 지역 중 오직 한인타운 지역만큼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와서인지 실전 상황에도 마치 전문 소방인력처럼 침착하고도 재빠른 조치를 보여줬는데요. 한국인들은 불길 앞에서도 늘 침착하고 조직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권활하게 노력을 조율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 팀으로 움직였고, 결국 이러한 공동의 노력 끝에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의 집에 직접 들어가 보셨나요? 정말로 놀라운 건 대규모 화재에도 한국인들의 집 외관이 멀쩡한 게 아닌 바로 한국인들 집의 내부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생활이 매우 철저한 미국에서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를 따라 이동한 한인타운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게 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산불을 극복한 한국인들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피난민들을 자신들의 집까지 내어주며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답게 대피소의 정원이 부족해서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길거리에 그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사정이 딱한 건 분명하나 원래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 사회에서는 아무튼 일면식도 없는 남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심지어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기에 아무도 이들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차고, 창고, 마당, 경우에 따라서는 집 전부를 개방하며 길거리에 내몰린 재난 피해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는데요. 특히나 일부 한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일면식도 없는 피난민들의 대피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소방관 및 구급대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내어주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러한 피난민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커뮤니티끼리 음식을 모아서 직접 화재 진압 장소로 배달까지 가며 밥까지 굶어가며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지역 소방팀의 엄청난 심적인 압박과 지원 부족을 이해했고 이들은 자발적인 봉사 지원팀까지 순원 배치하며 소방팀에게 식사 및 에너지 음료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번 산불로 LA 전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기에 사실상 식재료를 구할 수 없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이 만든 한식은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만든 비빔밥은 채소와 고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추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소스였는데요. 그래서 고추장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기에 집에 고추장 한 박스씩은 구비해두고 있던 한국인들은 비빔밥을 만들며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러 온 구조대원들에게까지 전문적인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은 고추장만 있다면 급한 대로 집안 재료를 전부 털어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음식이었고 비빔밥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의 균형을 이루어 영양가가 높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완벽했기에 현재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LA의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는데요. 특히나 비빔밥은 비상시에 제공되는 식사라고 보기엔 상당히 신선하고 또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았기에 모든 LA 시민들에게 기적의 음식으로 불리며 찬양받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경악스러운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영양소를 통 공급받지 못하며 화마와 싸우고 있는 일선의 소방대원들도 아무런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지원하며 그야말로 좌절감만이 가득하던 현장의 기적을 불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마법의 음식이 바로 김밥이었어요. 김밥은 미리 준비된 재료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식사 도구가 필요 없는 작고 휴대하기 쉬운 음식이었는데요. 특히나 김밥은 탄수화물과 채소, 그리고 계란, 참치, 소고기 등의 단백질, 해조류의 균형을 이루어 한 입에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마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느려 터진 미국인들보다 2배 이상 빠른 손놀림으로 김밥을 대량으로 미리 준비했고 김밥은 채식주의자나 글루텐이 없는 선호도에 맞게도 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입맛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음식이었죠. 물론 주먹밥도 일품이었습니다. 주먹밥 역시도 매우 편리한 휴대가 가능하고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지참하기에 딱 좋았는데요. 심지어 속재료에는 김밥을 만들다 남은 재료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었기에 김밥과 주먹밥은 하나의 세트 같은 느낌마저 자아냈죠. 사실 LA 산불을 일선에서 진압하는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을 지원하는 보급로 자체도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임무 특성상
이들이 그럴듯한 음식을 챙겨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됐거든요. 특히나 초코바 같은 간편식품도 전부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대규모의 피난민들에게 우선 공급이 된 상황이므로 미국의 소방관들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고 활력이 넘치는 한식이 제때 도착하면서 대원들의 효율성과 사기가 치솟기 시작했고 육체적으로 힘든 산불 진압 작업에 필수적인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라면도 큰 역할을 해냈죠. 한인타운의 마트 운영자나 일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라면의 재고를 전부 풀기 시작했고 이는 식사 시간이 부족한 필수 인력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산불은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현장에 재투입되어야만 했는데 한국 라면의 3분 만에 조리가 완료되는 신속함은 이들이 그나마 든든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거든요. 특히나 대량으로 보관하기 용이할 만큼 휴대성이 뛰어난 라면의 특성은 대원들의 허기짐과 스트레스를 싹 날려주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지형을 돌파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산불과 싸우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은 날카로운 집중력과 높은 사기를 요구했는데 한식은 그러한 대원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었죠. 특히나 한국 음식의 빠른 준비와 휴대성 덕분에 대원들은 효율적으로 식사를 하고 더 빨리 복귀하여 작전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현장 투입에도 대원들은 그저 영양가도 없는 초코바 몇 개만을 휴대한 채 현장에 투입되곤 했기에 주먹밥이나 김밥을 들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 소방 역사를 뒤흔들 놀라울 아이디어임이 분명했어요. 물론 한국 디저트도 놀라웠죠. 대원들 사이에서 한국식 에너지 바라고 불리는 약과와 떡은 요리가 필요 없이 곧바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하고 풍미 깊은 맛을 자랑했기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대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한국식 디저트는 긴 유통기한 덕분에 보관 및 유통에 완벽했기에 이러한 한국 디저트 역시 초코바에 의존하던 기존 미국 소방에 크나큰 전환점으로 작용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전부 군대에 다녀와서 그런지 이러한 배송 및 배급 등의 보급 과정 또한 상당히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미국의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이 아닌 칼 같은 정확함과 신속함을 보여주었고 대원들은 이들이 전문 보급 요원이 아닌 그저 한인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순박한 아저씨들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놀라운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한 지원을 보낸 국가로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답게 매우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들은 일본의 종이학과 같은 쓸모없는 구호품이 아닌 영양소가 풍부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도시락이나 담요 등의 옷가지를 보내는 등 현재 지원이 부족한 LA에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물론 재난 소식을 접한 후 미국 내 한국인 교민들뿐만 아니라 근교를 관광하던 다른 한국인들은 아낌없이 지원을 나오며 기꺼이 피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고 이렇듯 한국이 제공하는 의류, 음식, 마스크, 의료키트 등의 긴급 물품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는 LA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무엇보다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한 이후 화재 진압의 대원들을 투입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지기만 하던 산불은 이제야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기기들을 보내오며 인력만을 갈아넣기만 하던 이번 산불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일단 한국은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열화상 장비를 갖춘 드론을 보내왔는데요. 심지어 이 드론이 장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한국이 자체 제작한 드론은 밀집된 연기나 야간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사람을 찾음과 동시에 화재의 확산까지 추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은 이 드론에 통합 AI 알고리즘까지 탑재했고 결국 이 드론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행동을 예측하고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위험 지역을 식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드론을 보내준 뒤부터는 소방관들이 일일이 고위험 구역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에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대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경악스러운 점은 바로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인타운 거주 한국인들은 이미 산불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의 숲과 옥상에 연기와 기온 상승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한 상태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스마트 센서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었고, 이는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경고를 보냈기에 혹시라도 꺼진 불이 다시 재발한 경우 빠르게 초동 조치를 가능케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전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한국인 학생은 이 짧은 틈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앱까지 개발해버렸고, 이는 피난민들의 구세주로 여겨졌거든요. 이 앱은 근처에서 화재가 감지되었을 때 온 동네가 즉시 알림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했고, 디지털 매핑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화재 발생 경로를 추적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학생이 만들었다는 이 앱은 실시간 대피 알림을 제공하고 대피 경로를 매핑하며 주민들을 인근 대피소와 연결하며 전문 인력이 없이도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구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국인 한 명이 낸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미국의 구조대원들 100명, 아니 1000명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고, 정말로 한국이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후로 절대로 잡힐 것 같지 않아 보였던 화마는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나 CNN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외신들도 한국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기술력에 주목했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에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기술력의 위상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한국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바로 한국의 스마트 디스펜싱 시스템이 장착된 항공기는 AI 기술력을 사용하여 화재 방지 난연제 낙하를 위한 최적의 경로, 고도 및 부피를 계산했고, 이러한 극한의 열에 노출되면 활성화되는 특수 제작된 난연제 젤은 곧바로 단열 장벽을 만들므로써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그저 항공기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였던 기존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전략이었고, 한국이 특수 제작한 난연제 젤을 살포하면서부터는 정말로 끝을 모르고 불타올랐던 화마는 점차 죽어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한국은 국토 75%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 국가라서 이러한 극한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대비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다고 했는데요. 모든 산악지대를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으니 한국은 이러한 무인 기술이 매우 잘 발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산악국가라고 해도 이처럼 미국을 마치 원시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본 특파원인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계자들 모두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떡하니 벌리고만 있을 뿐이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과 천재적인 전략으로 미국의 기적을 선사했고, 또 한국이 보여준 인간적인 배려심과 따뜻한 모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LA 산불은 아직도 진압 중이지만 그래도 한국 덕분에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LA 전 지역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타오르던 화마가 드디어 그치기 시작했다니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확신하기에 한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최후 방국 하나 잘 둔 걸로 이 정도로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다니 어떻게 보면 한국과 친하게 지냈던 미국도 참 운이 좋은 나라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